네, 오늘 탑10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계엄령 이후에 이 코너에서 좀 처음 모시고요. 네. 일단 정책 불확실성 계속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반도체가 또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반도체부터 열어보시죠. 외국인은 SK 하이닉스 사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담고 있습니다. AI 기업들 지금 투자 확대하고 있는 건 다 기정사실화 되었고 실적까지 계속 잘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도 그렇고 미국의 S&P 500, 다우존스 지수는 전부 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년치로 봤을 때도. 자,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반도체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실적에 증명해 주는구나 라는 어떤 투자 심리가 회복된 건가요? 오늘 매수 의미가 뭐죠? 네,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AI 하면은 머릿속으로는 엔비디아만 떠올리고 있죠. 네. 하지만은 미국의 정말 무수한 종목군들이 AI의 시대 개화와 함께 이 AI와의 접목을 바탕으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최근에 더욱더 주가의 상승세를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엔비디아가 며칠 동안 쉬고 시가총액 1등에서 2위로 밀렸다 보니까 AI가 안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 내에서는 AI의 종목의 확장이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와 오늘 시장만 살펴봐도요. 어제 이제 크니도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주가가 하루에만 47%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상승의 이유는 어마어마했던 8에서 10월 달까지의, 즉 FY25 2분기 실적의 발표가 있었고요.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실적의 상승 가능성을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반영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세일즈포스라는 유명한 기업과 함께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AI와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20%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내에서도요, 지금 AI와 관련된 여러 섹터들이 바닥권에서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기업들, 즉 이제 HBM과 연관된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세게 올라서고 있지만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의료 AI 기기와 같은 기업들은 며칠 전부터 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온기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최근 주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 이동한다, 하드웨어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엔비디아만큼 지금 키 맞추기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크리도 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년 전 바닥권 주가가 $7였는데 어제 장중에 $70를 넘어섰으니까 거의 10배가 가까이 올라왔고요. 네. 지금 이제 AI 관련 내에서 미국의 냉각 기술 관련된 버티브라는 기업은 사실은 2년 동안 80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하게 올라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만큼 이제 세게 올라온 기업들은 그렇게 보이질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AI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업 영역을 동일하게 받아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금력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제 AI와 연관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의료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글과학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더존비즈온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추세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섹터 내에서 종목별 선별 과정을 거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지금 그 소프트웨어 쪽에 아니면 데이터 센터 쪽의 움직임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딱히 이제 연관된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력 설비나 의료 AI가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SK 하이닉스의 외인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장비주가 또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역시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AI 관련주들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미국의 소부장들이 가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결국은 미국의 AI 확대와 이에
이에 따른 AI 관련주들의 성장이 나타나고 투자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의 소부장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테크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오테크닉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과거 이제 SK하이닉스와 영광을 같이 했던 기업들이 올라서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었던 주가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오늘 첫 반등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 요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오늘 타 반도체 종목보다 못 가는 이유는 HBM에 대한 우려인가요? 아니면 정치 불확실성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여전히 현물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오늘 올라가는 중심 키워드는 결국은 AI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AI 쪽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대중국 HBM 규제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 내 매출액을 올리는 비중을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거의 이제 미국향으로 다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도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더 부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쏠리는 이유가 뭐 정말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격적으로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룸을 더 열어두고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단의 반등이 그 첫 반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반등의 신호탄 같은 건가요? 앞으로 조금 더 추세적인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참 12월 달에 저는 시장 반등을 상당히 기대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뭐 그저께 새벽이었죠. 이때 나타났었던 이벤트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시장 움직임에 봤을 때.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연말까지는 이러한 정치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저는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국내 증시도 완전한 키 맞추기는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과거의 경험칙으로 봤을 때 11월 달, 12월 달 합산 수익률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플러스를 기록했던 적이 많거든요. 지난 11월 달에 이제 코스피 기준자로 거의 4, 5%가량의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그 정도의 하락은 지워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뭐 제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 쪽에 대한 기대 요인도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예 이제 희망의 끈을 놓는다기보다 그렇죠. 지수로서 이제 지수 상승한다면 삼성전자에 당연히 수급 들어오겠고 패시브 자금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그 계엄령 사태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질문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탄핵 소추안 제출했고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 이제 투표 다 마무리하고 이제 헌법재판소 넘어갔는데 사실 거기서도 탄핵이 통과가 될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뭐 대통령 퇴진하고 조기 대선하면 정적 불확실성은 해소된다고 보여지면서 주식이 조금 살아날 수가 있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장기화가 된다면 여전히 하방 압력 받아갈 수밖에 없겠다. 금리에 대한 부분도 환율도 엄청 올랐었잖아요, 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오는 것에 회복에 대한 지연 이슈도 좀 있거든요. 이 탄핵 정국은 지금 시장 상황에 대입했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론으로는 탄핵을 하지 않겠다라는 당론을 지정한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뭐 브리핑에 있듯이 결국 이제 8명의 반대표가 나와야지 이제 탄핵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텐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판단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분명히 판단해 봐야 될 요소는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든 현재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 정책적인 요소들, 이 부분들이 힘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탄핵 정국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정책적인 요소를 밀고 나가기 어려울 것이고요.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요소들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과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들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시장 내에서 명확하게 판별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현 정권 이후에 좀 밀어붙였었던 여러 가지 사업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밸류업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한 조정 이후에 주가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네. 조금은 이제 길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고 저가 매수의 기회는 없는 건가요? 해당 섹터들 같은 경우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야권에서도 지금 정책 당론을 좀 바꾸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에 거의 매몰돼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원전 쪽에 대한 투자 계획도 승인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정책에 대한 흐름 자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 기대 요인은 있기 때문에 뭐 저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을 만한 섹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빠른 대응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 방향성을 잃으셨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이 좀 필요한데요. 정치 테마 사실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 네. 많겠지만 어쨌든 그거라도 활용해서 지금 수익 방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금이라든지 또 코인 시장도 지금 거래대금 활발하고 네. 이쪽에 시선을 돌려야 하는지 아니면 오늘 오르는 반도체 같은 주도 섹터를 좀 미리미리 담아놔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이 좋을까요? 네, 사실 저희 증권방송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정치 테마주로의 전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테마주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중기적으로 정말 10배거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는 공통적인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시대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고요. 정치인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책적인 요소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정치 테마 관련주들을 들어간다. 이 부분 자체는 부담이 있고 실제적으로 어제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들을 지금 투자하기에는 만만치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이벤트고요. 두 번째에 대한 답변, 결국 이제 대체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잘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자금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암호화폐 자산의 시가총액 상승률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요 거래소의 거래 대금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쪽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당연히 이러한 토큰 자산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자체를 특히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세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점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연말에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 1월 초에 유출되지만은 그 이후에 1월부터 2월까지 여러 가지 정책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의 학회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일부 반등 가능성이 좀 점쳐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이러한 시기 쪽에서의 주식 시장의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분할하는 전략.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나는 뭐 토큰 쪽으로 다 떠나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저점 매수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주도 섹터 안에서 가장 접근할 만한 섹터가 어디일까요? 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준비했었던 것이 사실 이제 바이오 쪽이잖아요. 제가 이제 바이오주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리스크 오프, 즉 이제 위험자산 회피 심리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안 좋고 바이오주들이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역시 경험칙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코스닥 의약품, 코스피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
제약 지수가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연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금 미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약간의 부담감이 이 부담감이 제거된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요인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초에 뭐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연말에 이제 M&A라든지 이런 딜들이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반등 시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도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말씀해주신 김에 바이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하락세를 멈추고 횡보를 하거나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죠. 알테오젠도 지금 이제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고 리가켄바이오도 바닥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중이라서 사실 바이오 섹터는 가장 주목을 받았던 쪽이 기술 플랫폼인데 이쪽의 반등 가능성도 점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뭐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기술 플랫폼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 저희가 대안으로 삼아봐야 될 종목군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학회 이벤트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수출에 대한 이벤트들이 4분기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은 사실 갑작스럽게 나올 만한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뭐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판단 자체가 만만치는 않겠지만은 이러한 이벤트성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단기 대응하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개별 종목으로 약간의 부담감은 있겠지만은 저는 지노믹트리 같은 기업도 어제 그저께 이제 이틀 동안 뭐 46% 가까이 올라와서 좀 부담은 되지만은 네. 결국은 이제 미국 내에서 방광암 진단 키트에 대한 승인과 그리고 이제 가격 확정까지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은 역시 관심권역에 둘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터피까지 드셨습니다. 네. 최근에 어제 그제 많이 올랐는데 이제 또 한 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도 지금 이슈가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좀 볼게요. 네. 자, 비만 치료제 안에서 뭐 위고비보다 그 젯바운드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성장성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펩트론도 보면 시장 흔들릴 때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뭐 관련해서 지금 뭐 한미약품 정도 지금 비만 치료제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은요? 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위고비라는 굉장히 좋은 약이 이미 팔리고 있고 후발주자들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효능적인 측면에서 위고비보다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바이오텍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와야 되는 약들은 첫째적으로는 위고비보다 뭔가 효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살을 빼는 체질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도 과도하다라고 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 비만에 대한 테마의 변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복용의 편리성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육량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쪽에서 이제 기회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예전 싹센다가 매일매일 주사를 맞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방감기에 대한 증가와 함께 뭐 2주 혹은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알약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이러한 편리성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 빠질 때 근육까지 같이 빠지면은 뭐 몸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근육량을 근육량을 좀 적게 빠지는 이러한 제재들의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비만 약을 개발하는 기업들보다는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여기 이름 적혀 있는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관련 이벤트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펩트론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복용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다 내년도에는 전략들을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 이제 질문 드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의료 AI거든요. 네. 아까 초반에 반도체 얘기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붐이 의료 AI로도 좀 국내에서는 번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해주셨고 그 외에도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도 많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볼파라 인수하면서 미국에 대한 그 침투율을 또 네.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고요. AI 의료는 잠깐 반등이 아니라 정말 추세적으로 이제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사실 이제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분명히 성장을 할 것 같은 섹터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의 기존 학회에서의 성과라든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결국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언제 현금화를 시켜나가고 언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 올해 워낙 뭐 어려운 경기 상황 내에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의료 AI 기기 쪽에 이제 4개의 기업이 있죠. 누닉과 딥노이드 그리고 JLK와 뷰노라는 기업 이 4개의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포지셔닝을 잘 해놓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성과물을 또 실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당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AI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